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김상기 작가님의 대표님 이달의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일단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자 김상기 작가님은 주식회사 디딤돌 대표이고 기업 경영 컨설턴트, 경영 전략, 코칭 전문가 등 다양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경영 현장에서 기업 대표 및 실무자들과 20년 넘게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배운 경영 관리의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파트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1은 왠지 잘 풀리는 회사에는 이유가 있다. 파트 2는 3년 차에 꼭 한 번은 넘어야 할 숫자 경영 전략. 파트 3는 부자 CEO가 작성하는 경영 장부의 비밀. 파트 4는 자산의 크기가 아닌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파트 5는 사업하지 말고 장사하라.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파트 3에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단 1원이라도 이윤을 남겨라. 결국 장사 또는 비즈니스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떻게 보면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출이 는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어떤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면 판매액보다는 매출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말로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매출액이 더 많은 세무 주식회사보다는 이익이 결국은 더 좋은 마진이 좋은 네모 주식회사의 어떤 재무가 더 건전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도 이 진리를 잘 이해 못하고 성장에 현혹되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당연히 많아야겠죠. 작가님은 수없이 많은 회사들 흥망성쇠를 보면서 결국 창업 후 1년에서 3년이 제일 중요하고 건강한 회사는 높은 경영 성과 달성과 안정적인 재무 상태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3년에서 5년 차가 됐을 때 안정기에 접어들지만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한 좋은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쳐 있다. 이런 조직에는 좋은 기운과 활력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은 이러한 어떤 분위기 그리고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숫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가 중요하다고 작가님은 강조를 하셨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회사와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기초 체력을 바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요. 어떤 의지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달달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구성원들에게 그 숫자의 의미가 어떻게 그 임직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직원들도 왜 내가 이러한 매출과 이익을 내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숫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가님이 제안한 그 정기적인 업무 진행률 회의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셨고요. 사실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죠. 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현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가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서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현재 회사의 매출 현황 그리고 소비자 반응, 시황
적정 재고 수준 이런 것들 논의하면 경영을 이해하는데 또는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회계법인에서 10여 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의 대표님들이 재무 상태와 손익 계산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네, 마감 접수 후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납부서만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고서는 봐도 몰라요. 대부분 고객사의 대표님들과 직원들이 이런 식이다. 많이 보고 유심히 듣고 관심을 가지면 좋으련만 그냥 생각하는 것조차 싫은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보다는 저자는 손익 계산서와 재무 상태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이익, 즉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 손이익의 규모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 결국 현금 흐름이란 2월 잔액과 그리고 입금액을 더한 것에 출금액을 뺀 것이 잔액인데요. 그 현금 흐름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이러한 것에 관심 없이 회계사무소에 그냥 넘기고 세금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저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72페이지에 있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 취급하지 말라.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과학적인 경영 숫자로 봐야 한다. 그 숫자는 모든 임직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은 그 숫자를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경영 숫자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목표 그리고 이제 실행을 확인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숫자가 살아있는 어떤 의미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 1원이라도 이윤을 남겨라 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손익계산서 예제를 저자가 잘 예로 드셨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 그리고 그것을 뺀 것이 매출 총이익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것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것들이 법인세, 차감전이익 그리고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그래서 결국 요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이 결국 이익에 대한 숫자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곰돌이 인형을 하나 판다라고 봤을 때 곰돌이 인형을 2,000원에 예를 들어 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1원에는 팔아야지 매출 총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익이 다 되는 게 아닌 게 만약에 제가 그 곰돌이 인형을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 같은데 돈을 주고 제가 광고를 시작을 했으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었다. 그럼 결국은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원의 매출 총이익을 냈지만 100원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 결국 이제 판매 관리비를 쓰면 99원의 적자가 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을 내더라도 결국은 영업이익을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업이익에서 결국은 영업 외 수익을 이제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 또는 법인세,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비용 그리고 법인세들 모두 제외한 것이 결국은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결국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기 순이익 이 부분만 잘 이해해도 이 책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보고서인데요. 이 경영보고서는 이제 보통 연말에 하는 건데 저자는 이제 매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영의 성과는 결국 말이 아닌 숫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에 보면 경영보고서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숫자야말로 성장 경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경영자는 경영보고서에 표시된 다양한 숫자를 매월 접해야 한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금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익은 현금으로 보유하라. 사실은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이 있어야지
위기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이용할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 말이 있죠. 예, 위기를 극복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잘 나간다는 S전자도 이익을 남겨 전부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는다. 쌓여있는 잉여 자금을 통해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찾거나 이익 증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사실 S전자뿐만 아니라 애플도 굉장히 많은 이익 잉여금을 갖고 있죠. 예, 결국 현금이라는 것은 위기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결국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현금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가님 말씀하신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소수의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숫자를 보면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은 이윤으로 살아남고 단 1원이라도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말씀도 인상적이고요. 결국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 1원이라도 통장에 더 입금이 되어야지 나의 재무 건전성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책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나 또는 학생들 그리고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도 재무에 대한 기본 및 실무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예시가 있고 작가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또 배우는 점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